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살던 세상의 모든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서 바로 그 익숙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앨리스의 생각으로 열어보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세계는 바로 그 대화와 논리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곳이거든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앨리스의 여정을 그냥 신기한 모험담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던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체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볼 겁니다. 모든 혼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규칙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오직 불확실함만이 가득한 곳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을 따라가 보죠. 이상한 나라로 떨어지는 그 장면 사실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느긋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구경하고 생각할 시간까지 있죠. 여기서 앨리스는 자기가 알던 세상의 논리를 계속 적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앨리스의 첫 반응은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을 꺼내드는 거예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내가 알던 똑똑한 지식들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앨리스가 마주하는 첫 번째 좌절이 바로 이겁니다. 저 너머에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데 열쇠는 너무 작고 문은 잠겨 있죠. 욕망의 대상은 눈앞에 보여주면서 그곳으로 가는 길은 철저히 비논리적이고 답답한 규칙들로 막아버리는 세상. 이게 바로 이상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혼란은 바깥 세상을 넘어서 앨리스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파고듭니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신체적인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마시면 인형처럼 작아졌다가 케이크 한 조각에 거인처럼 커져버리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내 몸조차 더는 내 것이 아닌 낯선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불안정은 곧바로 정신적인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머릿속에 있던 기본적인 지식, 예를 들면 구구단 같은 것들마저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자신감마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몸과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결국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바로 나라는 존재, 내 정체성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궁극적인 위기입니다. 애벌레가 던지는 이 질문, 넌 누구냐? 정말 단순하고 무뚝뚝한 한마디지만 앨리스의 존재를 뿌리째 뒤흔드는 가장 날카로운 공격이 됩니다. 앨리스는 어떻게든 자기가 누군지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혼란에 빠질 뿐이죠. 오늘 아침에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고 내가 외우던 시도 엉망으로 나오고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고정된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비둘기의 이 논리를 한번 보세요. 정말 황당하죠. 목이 기니까 넌 알을 훔쳐먹는 뱀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상한 나라의 방식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제멋대로인 기준으로 딱지를 붙여버리는 곳이죠. 자, 이제 이 붕괴는 앨리스 개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소통의 영역으로까지 번집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해요. 정말 사소한 오해 같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같은 단어, 테일과 테일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소통은 단절되고 오해만 쌓여갑니다. 이런 부조리가 극에 달하는 곳이 바로 미친 다과회입니다. 여기선 대화의 목적이 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혼란 그 자체죠. 사회적인 예의나 논리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유명한 답 없는 수수께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상한 나라의 이 모든 비상식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질문은 있지만 답은 없는 세상인 거죠. 자, 드디어 혼돈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앨리스는 이제 아예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임판에 던져집니다. 순수한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상상해보세요. 크로케를 하는데
망치는 살아있는 홍학이고 공은 고슴도치예요. 내 맘대로 움직여주질 않죠. 선수들은 순서도 없이 한꺼번에 몰려다니고요. 이건 게임이 아니라 그냥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돈 속에서 딱 하나 아주 일관된 규칙이 있긴 합니다. 바로 하트 여왕의 불호령이죠. 저놈의 목을 쳐라!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건 바로 이 폭력적인 처벌의 위협뿐입니다. 그런데 이 광기를 유일하게 긍정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바로 채쇼 고양이입니다. 여긴 다 미쳤으니까 너도 미친 게 당연하다는 이 말. 어쩌면 이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명쾌한 설명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혹시 앨리스가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아름다운 정원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앨리스가 그토록 원했던 그 꿈의 목적지가 바로 여왕의 크로켓 경기장이었던 거예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폭력적이며 가장 비논리적인 바로 그 장소 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마침내 손에 넣은 것이 알고 보니 단지 또 다른 형태의 광기일 뿐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